저희 반에 금쪽이가 한 마리 생각납니다. 학급에서는 잘 지냈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다른 학급 친구들하고 이제 합세를 해서 자꾸 이렇게 기세를 펼치는 거예요. 저랑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다른 생활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한 친구예요. 차라리 선생님이 화를 내면 대들기라도 할 텐데 네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곧 개학인데요. 작은 변화로 따뜻한 교실 풍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경험담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높임말로 대화하는 아이들의 저자이자 높임말로 대화하는 아이들의 담임 20년차 초등교사 늘품샘 김희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걸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20년 정도? 네, 20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 높임말 프로젝트, 높임말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네. 높임말로 나누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높임말 프로젝트 그 과정을 담아서 사실 이번에 책도 내셨잖아요. 네. 높임말로 대화하는 아이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그 계기와 함께 높임말이 어떤 의미인지 과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끼리도 서로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이렇게 부르고요. 서로 높임말로 대화를 합니다. 직장 같은데요? 네, 네네. 하지만 아이들 모습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밝아요. 네, 제가 이제 20년 경력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새내기에게 선배 교사들이 애들 앞에서 절대 웃어주면 안 된다. 애들한테 쉽게 보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배 교사 말대로 학생들 앞에서 잘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한 아이들에게 벌점제도 적용하고 아이들이 툭하면 싸우고 저에게 이루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건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아이들 앞에서 웃어주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난 엄격한 교사는 안 어울리는구나. 다음엔 학급 운영 방식을 바꿨어요. 네. 각종 상점 제도를 적용하면서 스티커를 마구 붙이게 했고 제가 사비를 들여가면서 상품을 듬뿍듬뿍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티커 붙이는 것에 재미가 들린 아이들 열심히 학교 생활했어요. 그래서 벌점제도 적용할 때보다는 학급 운영이 훨씬 수월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스티커 붙이는 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게 했더니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두가 흡수되는 이 학급 운영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 벌점제도도 아니고 상점제도도 아니라면 나는 어떻게 나만의 학급을 운영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차에 교사 대상 연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며칠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연수를 들었는데 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 뇌리에 팍 꽂혔어요.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높임말을 써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의 그 연수가 정확한 주제가 뭔지도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것만 꽂히셨구나. 그것만 오로지 꽂힌 거예요. 네네. 그래, 높임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바로 학급에 높임말을 적용을 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아이들한테도 높임말을 쓰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에게 먼저 높임말을 써보세요 하셨으니까 네네. 그냥 저 혼자서 아이들에게 높임말을 쓴 거예요. 원래도 수업 중에는 높임말을 썼는데 네. 이제 일상 대화도 제가 높임말로 바꾼 거죠. 네. 그냥 아이들이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을 누가 땡땡씨라고 부르겠어요. C 붙이셨어요? 저는 C 붙입니다. 와. 전 10년 동안 C 네. 붙여요. 안 네네. 붙이는 게 저는 이상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김희영 그렇죠. 선생님이니까 희영 씨. 네. 이렇게요? 교임 씨 이렇게 저를 와. 부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그리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어른이 높임말을 자기한테 쓰니까 네네. 처음 겪는 일이라 방학 끝나고 새 학기부터요? 새 학기 중간부터요? 아니요. 새 학기부터요. 새 학기부터. 그나마 다행이었네. 네네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은 하지만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재미있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높임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끼리도 서로를 땡땡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아이들한테 말한 적이 없거든요. 다음에도 저만 높임말을 썼는데 네. 또 그 아이들도 서로를 땡땡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 이게 지금 계속 쌓인 거예요. 네. 10년이 되셨잖아요.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 요거는 이제 초반이고 초반에만 이렇게 제가 높임말을 썼는데 아이들이 서로 땡땡씨라고 부르는 걸 보고 그럼 혹시 아이들끼리도 높임말로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높임말을 써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건 2학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미 제가 높임말 쓰는 거에 예.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후부터는 네네. 아예 학급 운영을 높임말 프로젝트 학급 특색으로 정하고 해마다 3월 전에 2월에 네. 담임 안내장과 학급 운영 안내장 보낼 때 예. 아예 우리 반의 언어는 높임말입니다 하고 안내를 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네, 안내를 다 다 안내를 해요. 드리는 네, 거예요? 그리고 3월 첫날부터 네네. 규칙 설명하고 1년 내내 높임말로 대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쓰는 모습, 네. 뭐뭐 씨하고 높임말을 쓰는 과정에서 아이들도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네들도 이렇게 번져서 네. 쓰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높임말이 어쨌거나 상대를 높이는 말이고 어. 들었을 때 본인들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예. 좀 어색하고 이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높임말을 쓰자고 하는 것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의미를 갖자는 의미를 알아서 네. 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실과 네. 좀 비교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떤 점이 좀 달라지나요?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요. 많은 것이요. 네, 네.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네, 네. 저희 학급은 높임말을 씁니다라고 하면 공통적인 질문이 네. 대단해요. 어떻게 애들끼리 높임말로 해요? 상상이 안 돼요. 이거 실화예요? 하시면서 그래서 높임말 쓰면 싸우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네. 정말 싸우지 않습니다. 안 싸워요? 네.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잖아요. 예. 근데 고운말 쓰는 아이들끼리 일단 갈등 자체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학년, 고학년 상관없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로 고학년만 맡았는데 그러셨구나. 저학년도 가능합니다. 저학년에서도 높임말 쓰고 계신 네.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갈등은 사실 아주 사소한 거 생길 수밖에는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책에도 다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B의 가방을 실수로 밟고 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B가 A씨 제 가방 밟으셨어요 하면서 오히려 괜찮으세요? 걱정을 해줘요. 내 가방에 걸리지 네, 않았는지 네. 걱정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높임말을 쓰니까 뉘앙스가 네. 상대방한테 뭔가 부드러워지는 듯한 굉장히 느낌이 친절해요. 드네요. 굉장히 친절하고 친절해요. 부드러워진다. 네. 그래서 그러면 A는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가방을 못 봤습니다. 네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과가 되네요. 네, 가방을 밟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러면 또 B는 아닙니다. 제가 가방문을 열어놔서 통로가 너무 좁아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가방문을 냉큼 닫죠. 그럼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예. 친구의 친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B가 A씨 제 가방 밟고 가셨어요. 그냥 가도 되는 겁니까? 사과하셔야죠. 하면 B는 아우 A씨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아니 사과를 안 하시니까 그러지요 라고 해요. 그럼 아니 먼저 화를 내셨잖아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지만 반말을 하지 않고 갈등이 격화되진 않나요? 않아요. 그 높임말은 확실히 네.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갈등이 중재가 안 돼서 선생님을 찾아오더라도 선생님께 그렇죠. 말씀드린 과정에서도 누구누구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씨라고 하셨어요? 양도 있고 군도 있고. 양하고 군은 성별을 나누잖아요. 님이라고 해도 되고 씨라고 네네. 해도 되는데 님이나 씨만 돼요? 네, 근데 아이들끼리 님이라고 하면은요, 네. 그거를 이름을 안 붙이고 님이 그랬잖아요, 님이 그랬잖아 하면서 약간 뉘앙스를 조금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식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땡땡씨라고 부르고 제가 그렇게 부르니까 따라서 대부분 말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신다고 하잖아요. 네, 높임말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대로 된다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초등교사가 되겠다고 계속 말을 해서 꿈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저는 그 말대로 된다는 말을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고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높임말을 쓰면서 그렇게 존중을 받아 보니 네. 존중할 줄도 아는 네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정말 다 변화합니다. 만약에 그 높임말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는 없었나요? 만약에 안 했을 때,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제스처 취하세요? 사실 언어는 습관입니다. 네. 높임말을 쓰지 않았던 아이들이 갑자기 갑자기. 3월 첫날 높임말 예. 쓰자고 한다고 100% 되지 않습니다. 적응이 안 됐으니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실수로 반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귀여운 거고요. 일부러 제 눈치 막 이렇게 살살 보면서 일부러 막 반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떻게 좀 빠져나가려고 네네. 대놓고 저 들으라고 막 부정적인 말 큰 소리를 하는 네네. 친구도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 적응하는 시간은 달라요.
그런데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예. 안 쓴 친구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월 첫날부터 또 잘 쓰는 친구들이 한두 명은 꼭 있어요. 그 친구들을 집중 공략해서 칭찬하는 거죠. 선생님이? 네. 그래서 어머, 우리 땡땡씨는 이렇게 첫날부터 높임말을 잘 쓰네요. 우리 땡땡씨가 높임말의 선구자예요. 높임말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땡땡씨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큰 소리로 네네. 높임말로 잘 대화를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높임말 잘 쓰는 친구들에게 예. 부탁을 제가 합니다. 높임말 안 쓰는 친구들이 있으면 네. 높임말 쓰세요 말하라고요. 그냥 수시로 높임말 쓰세요. 높임말 쓰세요를 수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쓰는 친구들 야단은 치진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반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학급의 규칙은 높임말이지만 학급의 규칙은 어긴 거지만 이 친구들은 사회적 통념을 따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야단치면 네. 높임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예. 야단치진 않아요. 그렇게 높임말 잘 쓰는 친구들이 이제 옆에서 땡땡씨 높임말 쓰셔야지요. 옆에서 얘기해 줍니다. 네. 바로 피드백을 줘요. 네. 그러면 안 쓰던 친구들도 담임 잔소리보다 친구들 한마디가 강력하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다 언젠가 써요. 높임말을 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 덕분에 습관이 잡혔다가도 네. 다음 학년 가면 네. 또 예전 습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일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일상은 지금 서로 반말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1년 동안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1년 동안의 높임말이지만 아이들의 평생 언어 습관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 저희 반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학년 올라가서 저를 찾아옵니다. 선생님 처음에 선생님이 저를 희영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어색했다는 거예요. 네, 희영 씨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선생님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은 뭔가 달라요. 반말은 쓰고 있지만 네. 어쨌거나 친절하고 예쁘게 생활하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네네. 뭔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었던 작년에 우리 반 친구들이었던 친구들을 만나면 높임말을 아직도 쓴대요.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 온 친구들도 보면 선생님 덕분에 좋은 습관 잘 길러서 잘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높임말은 안 써요 하면서 저한테 미안해하는 거예요. 네. 미안해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학급에서야 높임말 다 썼으니까 쓰는 것이 정상이지만 네. 아무도 높임말 안 쓰는 중학교 가서 높임말 쓰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예, 거잖아요. 제 앞에 와서는 그걸 되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한번 경험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당황은 하시죠. 굳이? 선생님이 네. 저렇게 높임말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끼리 굳이 이러신 분들이 계시지만 거의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네네. 아이들이 말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행동도, 네. 태도도, 마음도 다 변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높임말 쓰는 것이 습관이 되니까 예. 밖에 나가서도 높임말을 씁니다. 집의 모습도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어떻게 네. 바뀌었을까요? 실제로 습관이 돼서 집에 가서 높임말 안 쓰던 친구들이 이제 쓰는 친구들 많고요. 만약에 그때 집에서도 네. 같이 높임말을 써주면 네. 조금 더 풍경이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집에서도요?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희 학급에 정말 높임말 잘 쓰던 친구였어요. 네. 집에 가서도 높임말을 썼는데 예. 어머님께서 학급에서 이렇게 좋은 언어를 가지고 집에 온 것이 너무 반갑고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학급에서 좋은 점 혹시 집에서도 사용하면 그렇게 학급처럼 뭔가 분위기 좋아지지 않을까 하시고 어머님이 높임말을 쓰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동생까지 설득시켜서 네. 온 가족이 정말 높임말을 쓰는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땡땡씨라고 부르니까 저희 어머님들은 저랑 이야기할 때 자녀를 땡땡씨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들도 지금 아이들한테 조금 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좀 키워주고 싶다. 네. 높임말을 좀 활용하고 싶다. 네. 부모님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헤어지고 만났을 때 인사말, 그다음에 공감의 반응, 또는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 그다음에 고마움의 표현, 이런 것들을 저는 형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예쁘게 쓰면서 이런 형식적인 인사말도 굉장히 잘합니다. 가정에서 저는
물론 높임말 쓰면 좋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의 형식들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형식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네. 받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분명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네. 기분 상하죠. 기분 상하잖아요. 네. 그런 태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주고받는 말의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네.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불쾌한 그렇죠. 감정만 남습니다. 네. 그 다음엔 그 사람하고 의사소통하기가 싫어지죠. 싫죠. 네. 네, 그래서 물론 말의 내용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의 형식, 태도를 나타내는 말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사람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그 태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가정에서도 그런 말의 형식, 태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얘기할 때는 눈을 마주친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그다음에 누가 손님이 오셨으면 게임 삼매경 하다가도 휴대폰 내려놓고 인사한다든지, 날카로운 물건 상대에게 줄 때는 뾰족한 부분 내 앞으로 하고, 네.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집에서 자녀분들과 했었던 이 형식적인 부분에서 태도를 좀 갖춰주는 그 선생님만의 노력이 있으셨을까요? 매일 보는 경비 아저씨들께 꼭 인사하도록 합니다. 네, 물론 저부터 제일 큰 소리로 인사하고요. 엘리베이터 타시는 이웃들 분께 몇 층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꼭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고 타시는 분 계시면 꼭 열린 버튼 이렇게 눌러드리고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런 습관을 집에서 본다면 네. 어디 나가서도 본인도 그렇게 하겠죠, 아이들도? 당연하죠. 그리고 뭐 택배 기사님 계시면 네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아이들이 보면 저런 것이 존중하는 태도구나 라고 몸소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야기할 때 부모님부터 스마트폰 내려놓고 아이의 눈 바라보고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임말을 꼭 쓰느냐 안 쓰냐 이게 중요한 관건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 과정에서의 습관, 태도 이 부분을 강조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는 특히 더. 맞습니다. 가정에서는 어쨌거나 높임말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좀 어려우니까요. 좀 있으면 개학이잖아요. 학급에서의 갈등이 많거나 아니면 교우 관계에서 좀 풀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높임말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저는 강추합니다. 저는 저에게 딱 맞는 이제 높임말 학급이라는 그런 학급 운영 방법을 만난 거죠. 제 주변 분들에게 이거 정말 좋은데 다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학급마다 다 색깔이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이들만 높임말 쓰라고 해서는 절대 되지 않거든요. 일단 교사가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교사를 제가 뭔데 동료 교사의 언어를 바꾸라고 하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높임말 쓰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 보고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이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하신 분 계세요? 계세요. 추천하셨는데? 네, 계십니다. 그분은 높임말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셨나 보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제 2022년도에 동학년 같은 이제 6학년 하셨던 선생님들인데 저희가 마음이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는 아예 학년 프로젝트로 높임말 프로젝트를 하자 라고 이야기해서 마음이 너무 잘 맞았고 그 해에는 정말 6학년 전체가 높임말을 쓰면서 그러면 이게 학교에 관심도 조금 있으면 응원이 있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물론 그 최고 학년 6학년 담임들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학년 되면 아이들의 서열화가 문제잖아요. 근데 높임말 쓰면서 그 서열화가 정말 확실히 줄었습니다. 근데 높임말이 아이한테 조금 너무 조숙한 말투로 일찍부터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혹시 얘는 강요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강요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부하고 이렇게 안 하려는 친구들은 그런 생각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희 이제 지나간 제자들의 편지를 보면 본인들도 처음엔 되게 싫었대요. 그런데 쓰다 보니 이거 좋은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 환경에 있지만 쓰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분명히 선생님 지금 학급에 있는 친구들 중에도 누군가는 쓰기 싫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왜 높임말을 쓰라고 하는지.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요. 학교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요즘 교실 현장에서. 네. 그때 어려움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학부모님들 많으셔서 이렇게 현직에서 선생님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셨던 그 선생님들 한 분씩 모시면 좋겠다. 이 부분이 모든 분들이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렇게 노력하는 분도 있으시다라는 메시지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오늘 그렇게 해서 선생님 모시게 됐고요. 이제 자녀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좋은 말 습관이나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좀 길러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절한 어른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신지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몇 해 전에 저희 반에 금쪽이가 한 마리 생각납니다. 학급에서는 잘 지냈어요. 근데 나가기만 하면 다른 학급 친구들하고 이제 합세를 해서 자꾸 이렇게 기세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밖에서 있었던 일을 사건 처리를 하려고 저랑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하고 다른 생활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어. 정말 미치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대충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한 친구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가 원래 아무것도 안 했던 친구가 요박한 말 하면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해줘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이 화를 내면 대들기라도 할 텐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아니 정말 미치겠다고 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차라리 화를 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점점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 됐고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건, 사고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학급에서 높임말 정말 잘 쓰면서 봉사를 그렇게 잘 실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를 보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건 바람이 아니라 햇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런 뾰족함, 날카로움을 덮는 거는 따뜻함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학급에서 1일 1 칭찬 제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칭찬받고 그거를 저희 행복일지라는 양식에다가 매일 칭찬받은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받는 생활, 따뜻한 말이 차가움과 날카로움과 뾰족함을 저는 덮어줬으면 좋겠어요. 높임말로 칭찬하면 좋겠네요. 당연하죠. 네, 오늘 메시지 경험담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